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네. 오후 7시에 찾아뵙는 네. 아프리카 병원 닥터 솔전과 네. 톡톡건강 이진환 기자의 톡톡건강 합동 콜라보 방송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한주일 안녕.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항상 하는 시작이 있죠. 메디컬 핫 네. 이슈인데요. 네. 오늘 주제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코로나 환자 그렇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 갑자기 3,000명이 발생하면서 네. 이게 레알 이게 진실이냐? 그렇죠. 와,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온 언론사들이 막 그날 25일입니다. 아니, 내 날짜도 아닌 예, 딱 네. 기억이 납니다. 25일 날 3,000명이 나오면서 그때 뭐 1면 2면 뭐 네. 장식하고 우리 또 우리 전문가들 특히 정재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전화에 시달리고 했던 네. 그런 바로 또 큰 5,000명 이슈입니다. 된다, 10,000명 된다, 흉흉한 소문이 막 돌아다니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그렇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위드 네네. 코로나. 네네. 그 시점에서 이게 네. 발생해서 우리가 이거 또 걱정 많으신 분들 네. 또 많으실 텐데 사실 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뭐 사망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네 또 뭐 중환자 환자 많지 않기 좀 안심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이게 또 우리 중심에 서 있는 교수님 계시지 네. 않습니까? 이 우리 맨날 정재훈 나오시는 교수님. 저희한테 요새 괴롭힘을 당하고 네네 계시는 힘드신 가천대 예방의학과 역과 정재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넥스터대의대 정대훈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네. 얼굴이 또 뽀얘지신 것 같아. 이게 네, 차 안에서 이게 차에 실내등을 끄면 네. 실내등을 끄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지금 실내등을 켜고 있습니다. 안 네. 좋겠어요. 불치신 게 아이고, 많습니다. 네. 조명빨이 아주 좋습니다. 조명빨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고 뭐 충분히 예상되는 거였지만 그 3,000명이나 예. 늘어날지 몰랐고 엊그제 보면 2,800 오늘은 또 2,500 계속 거의 뭐 3,000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이 되더라고요. 이게 확진자 수에 또 이 증가가 되는 원인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률이 뭐 99.8%, 뭐 10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전파 능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매우 전파력이 높은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을 막고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고요. 하나가 백신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희가 7월 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어서 유행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질 거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9월 초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4단계 들어가면서 2명까지밖에 못 모이던 것이 2+4, 백신 접종자 4명까지 모여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다거나 영업 제한 시간이 9시에서 10시까지 늘어나는 그런 완화 조치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3,000명이 나와서 이게 연휴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사실 그 전부터 확진자는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석 연휴에는 검사 숫자가 줄어들고 검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확진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다가 그런데 그때 밀렸던 환자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다 검사를 하시면서 확진자가 하루에 3,000명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2,000명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저희 팀도 그렇고 질병관리청 팀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돌리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 확진자가 조금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11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조치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가 시작이 되면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라서
사실 지금 3,000명 나온 거는 네. 이건 정말 별일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또 위드 코로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 위드 코로나나 단계적 일상 회복의 그 본질적인 또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자주 설명을 드리는 방식인데 네. 처음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치명률도 너무 높고 전파력도 너무 높은데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방역상의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로 전환을 하면서 방역상의 피해를 줄여왔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 같은 방역상의 피해를 줄이면서 네. 그 피해를 사회경제적인 피해로 돌려왔다는 거예요. 아, 맞바꾼 셈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걸 맞바꾼 네,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방역상의 피해는 사람이 죽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 네. 그런데 사회경제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사회경제적인 피해도 사람들을 심하게 줄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기 시작했죠. 네. 알기 시작해서 거기에 마침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예전만큼 중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다시 사회적 피해를 방역상의 피해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드 코로나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니까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인 피해는 거의 없어지겠죠. 대신 네. 그 피해를 줄이는 대신에 또 도로 맞바꾸는 거네. 네, 다시 확진자와 사망자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요,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시면서 페이스북을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유심히 많이 읽어봤는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한 뭐 1,000만 명이 누적 확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한 30만 명 이제 총 누적 확진자인데, 야, 1,000만 명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이게 이제 사회 경제적인 거랑 이제 방역이 서로 또 맞바꾸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1,000만 명 누적 확진자 시대. 아이고 소름 끼쳐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그 1,000만 명을 3년에 걸쳐서 감염시킬 수도 있고 5년에 걸쳐서 감염시킬 수도 있고 10년에 걸쳐서 감염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초감염 재생산 수가 6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전 국민의 6분의 5가 면역을 획득을 해야지 이제 감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네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네. 6분의 5라고 하면 한 4,200만 명, 4,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 기준으로 8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네. 8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80%를 목표로 하더라도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평균적으로 80%니까 80 곱하기 80을 하면 0.8 곱하기 0.8을 하면 0.64잖아요. 그래서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면역 수준은 6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접종을 해도 네? 네네, 80%가 접종을 해도 얻을 수 있는 64%. 6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6분의 5라고 하면 83.3%잖아요. 네, 그러면 83 빼기 64를 하면 19가 남아요. 19%가. 근데 그 19%가 1,000만 명.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셔야 되는 사람이 숫자인 거예요. 그게 한 20%, 19%니까 20% 정도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20%니까 딱 1,000만 1,000만 명. 네. 그래서 1,000만 명이 앞으로 더 감염이 되어야지 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네, 그런 의미인데 근데 네. 그렇게 따져보면 더 가혹한 게 뭐냐면 네. 1,000만 명 중에 돌파 감염 되시는 분들이 한 400만 명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접종하고 감염되시는 분이 400만인데 네네. 그분들은 백신의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은 중환자나 사망자가 안 되세요. 걸려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룹. 네, 안 되세요. 그런데 나머지 600만 명이 남았잖아요. 네. 600만 명이 남았는데 600만 명은 접종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그대로 생으로 적용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0.2% 정도 되죠, 현재.
근데 지금 0.2%가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0.2%거든요. 그러면 미접종자로 더 높아지겠네요? 네. 미접종자는 저희가 단순 분율로 보면은 1에서 한 1.5% 정도 사이예요. 무시 그렇구나. 못한 숫자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600만 명이 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1%만 곱해도 6만 명이에요. 아이고, 끔찍하네. 그러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독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600만 명의 미접종 감염자가 생기고 6만 명의 누적 사망자가 생길 때까지 코로나19는 안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3,000명이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 앞으로 하루에 네. 3,000명이 아니라 뭐 5,000명, 심하게 10,000명까지 가도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야 10,000명 그렇죠. 확진자 생겨야 3년 이내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딱 썼던 네. 말이 그 말이에요. 네. 하루에 10,000명씩 생겨도 3년이 걸린다. 네, 네. 그러니까 빨리 10,000명씩 걸리자 이런 말씀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의 의료 체계라는 게 네. 확진자랑 중환자가 순간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 3년 동안 10,000명씩 배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네. 배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유행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한 5만 명, 6만 명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중환자 병상 같은 것들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은 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때 우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천천히 하게 되면 음. 그 피해를 나눠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아하. 네,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자, 그래서 안 그래도 5번째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현 단계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가기 위한 방법들을 좀 몇 가지를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복지부 장관께서 네네. 그 백신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백신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는 백신 패스라는 게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패스트를 하시면 패스포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백신 맞습니다. 여권. 백신 여권? 패스포트라는 개념인데 네네. 그게 이제 프랑스나 영국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네. 그 음식점을 갈 때 네. 접종 완료자 아니면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가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확인하는 앱이 있던데 나 네, 그 우리나라 앱 접종했다. 같은 게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미접종하신 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청을 하면 음식점에 갈 사회적 수 거리.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되게 불편해지네요, 그죠? 안 맞은 사람 그렇죠. 경우는. 네, 불편해지는 건데 네네. 네, 그런 정책이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합한 형태거든요. 네네.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게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신 패스예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제 이제 정부에서 도입을 시사를 했고요. 네. 네, 도입을 시사했고 저도 이런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네. 찬성하는 편이라서 네네.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환자 병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한 500개 정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네, 500개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는 네. 최소한 1,000개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배 정도. 1,000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예? 확진자가 10,000명, 막 20,000명 이렇게 늘어나도 감당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영 교수님 너무 잘하시겠지만 네. 환자 중에 중환자들이 병상 못 잡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1,000명 정도 잡으면 그 1,000병상 정도 잡으면 그런 포션이 되게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네. 그것보다 더 늘어날 때도 있겠죠. 네. 그런데 최소한 1,000병상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서 네. 우리가 앞으로 버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영 교수님이나 이재명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환자 병상 1,000병상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민간 병원의 어떤 희생도 필요하고. 침대만 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2,000베드짜리 네. 병원에도 중환자 병상이 150개, 200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1,000개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고 네. 그러려면 또 중환자실 갈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네네. 그럼 어르신들 중에서 접종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접종하시는 걸 계속 권유를 드려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네. 자, 또 두 번째는 중환자 확보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중환자 치료 세 확보. 번째로는 네. 저 이제 중환자 항상 이 두 개 정도 백신 패스랑 뭐 중환자 병상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나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살만하겠죠. 근데 네네. 대신 다른 국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거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네. 하지만 선생님은 미룰 수 없다 이러셨잖아요. 페이스북에 주장하시는 빨리 하자. 예? 예. 근데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더 할 게 없습니다. 아, 백신 더 접종. 카드가 없다. 네네. 네, 백신 접종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다 네. 해드렸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할 만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거든요. 네. 이제 뭘 하겠어요? 이제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1년 반을 했고 역학조사도 1년 반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1년 반을 했는데 그 시간을 번 사이에 우리가 백신이 개발이 돼서 백신 네. 접종을 다 해드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끝나고 나밖에 없죠. 네네.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언제쯤 그래요. 예. 마스크를 네, 벗는 세상? 네, 마스크 없는 세상에 이 언제쯤 올까요? 예상할 수 있어요? 뭐 아까 저는 10년 이거 너무 하잖아요, 정말. 네? 네, 네. 저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세상은 오려면은 좀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몇 년? 네,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거는 몇 년이 걸릴 건데 네네. 대신 마스크도 점진적으로 덜 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덜 쓰고 그 다음에 밀집하지 않은 실내 시설에서 몇 명만 있으면 덜 쓰고 네네. 나중에는 정말 밀집한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자, 내려- 근데 현재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네. 미국 이런 데 영상을 보면 실외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 한 명도 볼 수 없어서 특히 EPL 손흥민 축구 봤더니 관중석에 네. 마스크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게 이 남의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사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 쓰는 문화에 익숙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굉장히 두 가지가 좀 갈등 요소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부럽기도 이제 하고. 유럽 국가랑 비교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영국에서 수십만 명이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희생을 네, 치료받고 이미 치렀군요. 네네. 응?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해야 될 피해를 그분들은 더 가혹하게 다 치르신 거예요. 네네. 네. 그 나라들은. 그 덕에 축구를 마스크 없이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덴마크랑 영국이잖아요. 네. 덴마크랑 영국을 평가해 보면 전 국민 중에 5분의 1 정도가 감염이 이미 된 걸로 나와요. 예, 5분의 1 정도가 감염된 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평가해 보면 정말 높게 잡아도 1.5% 정도 감염된 사람들이. 예, 그래서 감염률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치료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또 그 예상과 또 다르게 또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치료제가 효과가 매우 좋다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환자를 안 보는 의사이고 그다음에 예방의학과 의사여서 좀 편향된 시각일 수 있는데요. 저는 바이러스 감염병에 있어서는 치료제가 어느 정도의 효과의 크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효과가 있다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유의한 수준으로 효과가 있다,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얼마만큼 줄일 거냐라는 걸 물어보면 정말 우리가 타미플루 같은 것들도 인플루엔자의 효과적인 치료제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재원기간 감소, 증상의 경감 이런 것들은 증명이 되어 있는데 네네. 치명률을 줄일 수 있는지에 아.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타미플루급으로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치명률을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못 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오면 정말 할 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계나 의학과학에서 있어서는 정말 마지막 시도까지 다 끝난 건데 네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인류에 있어서는 선택할 선택지가 너무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또 질문으로 교수님께서는 좀 원래 성향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신가요? 아니면
현 그 위치에 이제 본인 하는 역할이 좀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게 오히려 도움되기 때문에 이런 좀 극단적인 네. 뭐 얘기도 가끔 하시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제가 항상 삐딱한 편이라서요. 제가 이렇다고 말하면 항상 반대로 말하는 거가 있긴 한데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숫자는 거짓말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산식을 만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숫자에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 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는 되게 간단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네. 산수죠. 예. 네, 그래서 그건 산수라서 거기가 거짓말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은 그냥 위드 코로나 바로 시작하자 그런 입장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시작은 바로 하고 준비는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가야 된다. 네, 천천히 네. 가자. 시작은 바로 하되 그리고 그러니까 준비를 이게 철저히 하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아유, 그 정재영 네. 교수님과 이제 메디컬 핫 이슈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오늘 아이고 예, 또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쁜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셨어요. 몇 번 더 괴롭힐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